자, 일단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달러, 환율. 달러랑 환율 몰라가지고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일단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랑 환율 공부를 좀 시켜드리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정치 얘기는 제가 뒤에서 얘기할게요. 앞에서는 일단 이런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달러라는 게 달러가 많다는 얘기 뭐예요? 달러가 많다는 얘기는 사실 풍부해진다. 풍부해진다는 얘기는 뭐 항상 약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일단은 달러가 풍부해진다, 달러가 많아진다, 풍부해진다, 약세. 그러면 달러가 적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 강세예요, 강세. 그럼 달러가 강세일 때는 뭐예요? 금리가 인상된다는 얘기예요. 아유, 씨, 코스피가 왜 이러냐 또. 장대모나 대폭락 나오는 분위기가 또 나오네. 이거래야 되나? 어디 겁나가지고 이거 뭐 지금 리딩 하겠어요? 겁나 겁을 줘. 자, 보세요. 금리가 인상된다는 얘기죠. 인상된다. 그자 달러가 많다, 풍부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리가 자 인하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 미국이 관세를 25% 그냥 25%를 할게요. 25에서 뭐 한 40 이렇게 관세를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세금을 거두니까 어때요? 달러가 일단은 뭐냐 지나치게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달러가 약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물가가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일단 관세 올리면 뭐예요? 물건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GM이 자동차를 3,200만 원 주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했는데 이거를 4천만 원 주고 4천만 원에 미국에 수출을 보내요.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일단 뭐예요? 소비가 감소한다는 얘기. 감소한다.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는 감소하고 물가는 뭐예요? 물가는 3,200에 4천만 원으로 오른 거잖아. 물가는 올라간다. 이걸 뭐라 그런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면 일단은 소비는 감소하고 물가는 오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가 어떻게 된다? 인하된다. 그러면 이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건 뭐냐면은 국내로 좋은 건 뭐냐면 자 국내 금리가 내려간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좋은 건 뭐예요? 환율이 뭐예요? 환율이 약세 환율이 강세 환율이 강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강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내 국채 이자율이 일단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만큼 정부가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일단은 뭐냐면 조금 정책을 좀 더 괜찮은 정책을 좀 만들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문제는 뭐냐면 수출 국가예요. 수출 국가.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이 일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동차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뭐냐면 1등이 자동차, 2등이 반도체, 3등이 뭐 조선, 전력, 그다음에 뭐 먹거리, 화장품 등등 그다음 뭐 이런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일단 지금 수출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미국의 관세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있어요? 하나라도? 없죠. 그럼 최종적으로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이 관세가 중장기화 된다면 전원 다 망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전원 다. 그래서 이 정책은 올해 이 1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갈 정책은 아니에요. 그거를 트럼프도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되면 미국의 대표 기업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일단은 지금, 만드는 코스트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뭐 지금도 일단은 블랙엘 같은 거 한 6천만 원,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일단 뭐 대당 1억 원 정도 호가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AI 데이터 센터는 못 만들겠죠. 그죠? 근데 애플폰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거기는 안 팔리겠죠. 뭐 일단. 그리고 애플은 스마트폰을 어디다가 만드냐면 퍽스컨이라고 해가지고 대만의 싱가포르 대만에 주로 있는 그 회사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퍽스컨이 화교 자산이다 보니까 애플폰 대부분을 중국에서 만들어요. 중국 뭐 상해나 이런 데서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중국에서 관세를 38%를 때려버리고 미국에서 25%, 30%, 뭐 33% 때려버리면 애플폰은 얼마 주고 사야 될까? 우리는 애플폰 일단은 뭐 160이다 가정을 해서 본다면 이제 애플폰 우리나라에 살려면 200은 줘야 돼. 200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다. 그러면 애플폰 살까요? 아니면 갤럭시 살까? 당연히 갤럭시 사겠지.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완전히 지금 그래서 애플이 많이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플은 구조가 미국에서 핸드폰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미국에서 핸드폰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인건비 때문에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애플폰이 미국에서 프로 생산해서 판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 160만 원 못 맞힐 거예요. 인건비 비싸서 2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되고, 미국 정부가 애플한테 세금 감면이라는 그런 뭐 좋은 거를 꺼내들어도 일단은 그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얘기는 무슨 거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현재 탄생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주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선주가 그래서 급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관세의 반사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대선주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투자는 뭐 주식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선물도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해지를 건다는 얘기는 오늘같이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현재 그 교육을 받으시고 1,500만 원을 넣으면은 일단은 이렇게 옵션을 살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져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 받고 4시간인가요? 선물이 10시간, 그 다음에 그 ELW 4시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선물 옵션은 1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정부에서 하는 거, 그리고 ELW 교육은 4시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60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60인가 65살인가 아무튼 넘으면 선물 옵션 계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60이 넘으면 자녀들 계좌로 해야 되고 60이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일단 자기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해지 매매는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뭐냐면 100만 원, 내가 수익에 100만 원이나 50만 원만 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자산으로 해서 내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수익을 한 1000만 원 냈어요. 1000만 원. 그러면 한 500만 원까지도 한번 옵션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여러분들 얘기하는 헤지 펀드가 보통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은행 가서 원금 보장형 펀드 있죠. 원금 보장형 펀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1000억을 일단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 9천억 정도를 가져와요. 제로금리에. 그래서 1조 원들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손실이 안 나요. 수익은 적지만. 그래서 내가 1조 원에 뭐 예를 들어서 최대 뭐 수익률 한 2% 냈다 이거예요. 그럼 2%를 내면 2% 내면 자기 세금 수수 빼고 최소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한 70억 정도 이득이 날 거예요. 그럼 1000억에 70억이면 수익률이 7%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70억을 그냥 일단 몰빵 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옵션에다가. 그럼 만약에 외국인들이 지금 70억을 이렇게 몰빵 쳤잖아요. 며칠 전에 쳤어요. 그러면 이게 20배가 갔으니까 724 얼마가 된 거예요. 70억 곱하기 20배는 얼마? 1400억.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수익률이 140%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70억이 깡통 졌어요. 0 됐어요. 0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145, 1400, 그러니까 내 원금만 받고 이자는 없고 그냥 퉁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헤지 펀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을 할 때는 항상 악재가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관세가 나오면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날 아마 그 3월 20 지금 5일날 6일날 요때 양 2, 3일 동안에 사라고 했거든요. 꼭 사라고. 그 공부하신 분들은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2,400만 원이 오늘 된 거예요. 그만큼 일단 증시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일단 선물 옵션 그 강의를 한번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보면 다행스러운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선주들이 일단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공매도에서 자유로운 신규주들이 일단 대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매매를 했었던 주식들이 전부 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진양화학, 진양폴리, 진양산업, 뭐 프리엠스, 꿈비, 에어레인, 한국선제, 위너스, 뭐 J2K 바이오 등등해서 일단은 웃긴 게 뭐냐면 4월 4일날 그 급락장세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챙겨드린 게 10개가 넘었어요. 10개가 넘었다는 얘기는 저는 그래요. 보통 회원수가 많고 이렇게 뭐 좀 대단히 리딩을 하는 데는 자기 몸 사려요. 근데 저는 몸을 안 사려요. 그게 일단은 회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왜 몸을 안 사렸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자기 보유주가 다 빠질 거예요.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보유주들. 그러면 무조건 수익을 챙기면서 보유주를 절반만 감축해 놓으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 2분의 1을 무조건 버려요. 그러니까 보유주 중에서 대선 정책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적으로 2분의 1이나 아니면 3 이상 감축을 더 시켜버리세요. 그러면 자산이 오늘도 플러스가 날 거예요. 원래 급락장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펀드들도 다 그렇게 매매해요. 펀드 매니저들도. 그런 다음에 다시 안정을 찾으면 다시 매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유라클 다시 샀으면 상 또 먹었어요. 계속.
유라클 1,000원 추천했는데 지금 뭐 2만 몇천 원이죠. 자, 웹캐시는 제가 무방에서 대박난다고 여러분에게 추천한 주식이에요. 자, 유라클, 에르코스, 그죠? 에르코스 7,800원 산 사람은 오늘 팔면 100% 나왔겠네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신규 상장 테마들도 이게 끝은 아니에요. 또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급락기다 보니까 신규 상장 테마는 가는 놈만 몇 종목 가고 나머지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매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르쳐드리는 공부를 해 놓으면 똑같은, 왜냐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은 뭐냐면 대통령 선거는 또예요. 이번이 아니고 뭐 4년 후에 할지 5년 후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언젠가는 여러분들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여러분들 그거 항상 반복되는 뭐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대선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에 대한 것들은 계속 숙지를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꿈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보세요. 꿈비. 잘 봐봐. 꿈비를 9시 49분에 보냈어요.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그러면서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 앞만 봐도 이거 좀 파면 느낌이 있다. 그죠? 돌아가는 세력들 딱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꿈비랑 휴맥스 홀딩스를 딱 드린 거예요. 9시 29분에. 휴맥스 홀딩스는 또 거기다가 제가 노봇이라고까지 또 써놨어. 예.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가 오늘까지 2연상한가 나왔죠. 예. 그리고 꿈비가 일단은 여러분들 보면은 금요일날 오늘도 아침에 상한가 나왔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봐. 그리고 일단은 이거 팔아가지고 진양화학 들어갔죠. 근데 위너스는 그냥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위너스 세상이 아니야, 지금은. 지금은 꿈비 세상이야, 일단은. 오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요 화면 말고 또 이게 지금 이렇게 보는 화면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보면 계엄 쪽에서 보면 자, 이재명. 근데 이재명도 오늘 빠지는 애들은 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삼성 모터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자동차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 같은 거 상 나온단 말이에요. 잘 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오세훈. 근데 오세훈은 오늘 무조건 팔아야 돼.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오세훈은 오늘 팔라고 얘기한 거는 지지를 보니까 의외로 오늘 보니까 한동훈이 세. 무조건 대선은 1등과 2등만 하는 거예요. 1등이 지금 이재명, 2등이 한동훈, 3등 정도, 3등, 2등 정도가 김문수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 나머지는 지지율이 2%, 1% 나와가지고는 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있죠. 참모로 내가 뭐 이렇게 되겠다. 또는 지금 보니까 유승민도 나름대로 일단은 조금 뭐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한동훈과 유승민이 또 싸울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텐데 일단은 당 내에서는 색깔이 비슷하지만 유승민보다는 한동훈을 일단 좀 더 밀겠죠. 아무리 봐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태양금속이 일단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 오늘 여기 애들도 지금 뭐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좀 불안해. 왜냐면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율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등은 아니잖아요.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급등락이 심하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안보. 그죠? 안보 빼면 뭐예요? 인구. 그래서 일자리라든가 유아 정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무조건적으로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은 이 정책 하나는 일단 들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나오기만 했다면은 AI에 미쳤습니다. 그죠? 제가 위세 아이텍은 오늘 상한가 간다고 99%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처갓집 주식이에요. 처갓집 주식. 그래서 위세 아이텍은 원래가 처의 형님 되시는 분이 대표이사였는데 돌아가셨어요. 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그 조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예요. 매일 나와서 AI 얘기하는데 상한가 안 갈까요? AI 솔트룩스도 바로 관련주고요. 오늘 19% 날아가는 거 봐요. 그럼 오늘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일단 며칠 안에 AI 관련해서 발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상하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면 지금 셀바스 AI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일단은 더 사든가 보유하든가 하면은 상한가 한 번은 무조건적으로 먹는다. 욕심 없으면. 솔트록스처럼 이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대응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렸습니다. 위세 하이텍 일단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면 신신장만 빠졌는데 얘는 일단 지금 보면 어느 정치주가 아니고 개헌한다. 그래서 개헌주다 보니까 충분히 뭐 오늘 등락해서 빠질 수가 있는데 일단 적당히 사놓고 있으면은 급등 한 번은 일단 먹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쪽 관련해서도 오늘 일단 세 보시면 되겠고
단지 이제 개원 관련해서 뭐 상한가 안 가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동신건설이 다시금 일단은 뭐 19% 20% 날아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 대선 관련해서 뭐 그냥 마음 놓고 상한가를 날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주식을 워낙에 일단은 그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도 주식 투자를 상당히 좋아했고, 그리고 주식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 모르겠지만 주식 규제는 일단 어느 정도는 많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요. 세력들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있게 상한가 만들어버리고 끝나잖아. 이 대선판이 시작될 때 이렇게 화려하게 대선주들 급등 나오는 거는 일단은 근래 돌아와서 처음이죠, 여러분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일단은 이 주식하는 사람, 주식 세력들 다 감옥에 잡아넣는 기법을 사용했다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주식으로 일단은 많은 피해도 받고 뭐 수익도 났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일단 좀 재미를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보면은 오늘 그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이거야, 상한가가 장세 이 대폭락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또 동신건설 또다시 급등 나오잖아요. 아가본 컴퍼니, 솔트룩스, 3일, 나이백. 자, 오늘 오전에 제가 시공테크 얘기했는데, 시공테크도 상관해. 제가 시공테크도 일단 한번 갈 거라 했는데 가죠. 그래서 시공테크, CS, 뭐 안랩까지 해서 오늘 뭐 지금 마지막에 다시 아이스크림에도 이 전부 다 토탈소프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조건 대고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진행하시면 한 번쯤 이상은 급등들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주식이 아니면 일단은 매일같이 지옥이네요. 특히 뭐 반도체도 보면 오늘 뭐 IMT, 그죠? 이것도 지금 챙겼는데 지금 거기서 20% 빠졌네. 하나비전 뭐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2차전지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 성우, SKC 10% 빠졌고 완전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는 특히나 아까 제 얘기 듣고 지난주에 가입하신 분은 저를 업고 다녀도 한 10번은 업고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가입 꼭 하시라 그랬잖아요. 혼자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일단 무료 추천받고 조금 먹고 혼자 해도 좀 되겠다. 또는 지금 다른 방에 좀 있다가, 아니면 좀 쉬고 있다가 내가 좀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회비 아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깡통차기 딱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경고, 그래서 좀 쉬는 분들 있잖아요. 가입은 해놨는데 좀 5월달에 좀 쉬는 날도 좀 있고 좀 천천히 나 혼자 좀 해봐야 되겠다. 일단은 여러분들 큰일 날 소리예요. 회비도 얼마 안 합니다. 그걸 뭐 아끼려고 해서 뭐 합니까? 또 본인이 또 주식이라도 잘하면 몰라.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정보 첩보를 하나 드리면, 그 지금 신성홀딩스도 그 지금 이재명 쪽에서 조금 만진다는 첩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오늘 살짝씩 반등 나오는데, 이거 전체 회원님들, 그리고 특히나 신성홀딩스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나오기 시작하면은 꼭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먹거리 관련주 하나는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직장인들. 스태그 풀무원을 작년도 주력 종목으로 선정해서 일단은 지금도 보유 중에 계신 분 있는데, 이런 거는 계속 보유하셔야 돼요. 19,000원까지 급등 나오고 지금 이제 20선 깨서 흘러내리고는 있는데, 요거 다시 2만원 넘을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의 대장주격이 일단 풀무원, 신성홀딩스, 그죠? 뭐 이런 거죠. 사조 그룹,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일단은 뭐 무조건 집을 팔아서라도 그런 거 하나 있어야, 혹시라도 일단은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면 아파트 값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흔들림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성홀딩스 계속 보유 중에, 한 달만 보유하라 그랬는데 한 달을 못 참아. 봐요. 신성홀딩스는 전회원 무조건 한 달 1개월 보유해라. 1개월. 오늘도 이 급락장에 올라온다. 이재명 소문이 나네. 아무튼 이 신성홀딩스가 이재명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 거 아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위세 아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가족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위세 아이텍은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요. 그 이재명 그 처가 쪽 주식이라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공장 다니다가 대학교 나오고 자수성가 하신 분이라, 그 집안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일단은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하게 크게 잘 되신 분들이 별로 없고, 처가 쪽이 좀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홀딩스는 일단은 저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하트, 그건 없어요? 다 팔아버렸어? 지워버릴까요? 신송이는 다 팔아버림? 없음 일단 지우기 하려고요. 무조건 일단 상한가 한 방 나온다고.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다시 죽었다 다시 일단 태어난다 하더라도
김 대표 같은 이런 전문가를 만난다는 거는 일생에 불가능합니다. 뭐 이미 업계 전문가들은 다 인정을 할 거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뭐 누구는 대형주라고 개별주 망하고 누구는 개별주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우량주 못하고 두서없이 매매하고 뭐 그러니까 회원이 이 급락장세에서도 550명을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아이비 김영, 또 나오네. 이제 정책주 중에서 교육 정책은 좀 그만하고 싶은데, 야, 그 회원수가 왜 계속 늘어? 오늘도 뭐 이벤트를 뭐 많이 하나 봐. 그래, 가입하고 오늘 출발 해버리네.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본인만 손해라니까? 가입해서 뭐 내일 출발을 해. 그냥 오늘부터 문자 받고 그냥 빨리 해야지. 잘하고 있네. 눈치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저 김 대표 때문에 개몽되는 사람들이 좀 있나 보네요. 이게 개몽이네, 이게 개몽. 여기저기서 가입 가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글 막 올라오네요.